아 진짜 같이 잡시다. 묻도 안 와요? 진짜 미스테리 근데 PT 오긴 왔는데. 시작하세요. 좀 아 진짜 씻는 거야? 응? 진짜 씻는 거야? 아니 진짜 씻지 뭐 같이 씻어요? 이거 혹시 풍뎅이예요? 네. 네. 갑시다 남들이 뭐 짜는 겁니까? 보자. 아 그럼 난 미스테리 하고 약속 지켜야 되니까 하고. 근데 저 시청자 몇만 킬 할게요. 맞지. 근데 이거 하나 PP 압축 풀면은 이거 받아도 되나? 응. 이거 확인을 해봐야 돼. 여기로 보내주세요. 이거 한번 확인해봐. 메일로 올 거니까 확인해봐서 하자. 노래 재밌긴 하죠. 좀 더 하면 되는데. 트랩케이님 158개. 성태야 맛있게 먹어. 아 감사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한번 하고 방송 끊을게요. 네. 한번 끊고. 아 너무 힘들다. 나 진짜 잠 안 되냐 진짜. 우리 같이 이렇게 협동심을 해서 노래 몇 곡 부르고 자자. 알겠어요. 미스터리 할게요. 재미나게 해야죠. 저 일단 그거 일단 확인을 해보고 저 뭐 노잼 나오고 뭐 잘 못 살려도 저는 그냥 일단 벌칙대로 받겠습니다. 네. 남자리 가봅니다. 에노스 디모찌는 남순아. 60개, 감자튀김 3개 뺏어 먹으면 500개. 야 노래 몇 곡 하자. 노래 몇 곡 하면 봐준대. 남씨 예. 전화해드릴게요. 저 철구만 꽂으세요. 네? 철구만 꽂으세요. 몇 곡만 하면 되잖아요. 네. 야 노래 좀 몇 하자. 아 빼지 말고 하라고요? 가봅시다. 가봅시다. 알겠습니다. 아 나 진짜 한번 해볼만 했었는데 아 너무 안 들렸어. 지르기가 좀 너무 잔잔해 노래가. 맨날 질러가지고. 대장백관님 158개. 누가 봐줘 성태는 재워라. 저도 자야 돼요. 아 그건 좀. 확인됐어? 아, 오케이. PPT로 돼 있네. 2개 하면 되겠네. 뭐 짱으로 남자리 보자. 어? 파일이 있어? 파일이 누가 근데 PPT가 이거 속성으로 변경해야 되지 않나? 변경?
이거 어떻게 열어요? 이거 안 열리는데? 이거 어떻게 열지? PPT로 이거 속성으로 해야 되는데 이게 왜 안 되지? 워드표 워드로도 안 열리는데? 넣을까? PPT로 왜 안 열리지? PDF 그러니까 PDF 자 민신계 시청자 떨어지고 노잼 소리 듣는 것도 벌칙이다. 참고로 난 볼거야 힐링. 아이 그래도 남순이가 매기전데 그래도 아, 3만 유지하지. 아 당연하지. 그래. 그라스가 있지 우리 남순이가. 잠시 저 뒤에서 한번 방풀하면서 공연 좀 하겠습니다. 화이팅! 화이팅! 야, 다운 받아야 되구나. 다운 좀 파워포인트 와. 다운 좀 받고요. 아 콜라네. 이제 우리 내일 10시에 일어나야 돼. 10시? 10시에 일어나서 가야 돼. 11시. 연지한테. 11시. 연지한테 가야 돼. 내 연주한테 가? 야방으로 인정? 아씨. PPT. 어떻게 열지 이거? 다운 받았는데. 아, 나 이거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어 이거. 너 알아? 어? PPT? 그래 설치하고 열면 되는데 이거를 잠깐만. 곰팅눈팅님 쉰개. 철구 샤워했을 때 발 뽀뽀하자. 이거다. 되나? 잘 가요? 네. 어떻게 신나게 잘 주무세요? 이불이 안 가졌지? 다 먹어요. 양평 먹었다. 얘 꿀잡이다. 화이팅! 이거 구매하라는데? 가봅시다. 그냥 블로그로 봐야 되겠다. 원래 그렇게 해요 그알. 그지? 제가 그 보고 싶은 편 한 가지만 해주시면 안 돼? 뭐라고? 보고 싶은 편 한 가지만 해주시면 어떤 거? 그래도 다시 봐도 괜찮은 거의 다 보면 거의 다 했을 거예요. 다시 봐도 괜찮은 편이 못 여는데 여기 이거 못 열어요. 이거 도움 누구한테 봐도. PPT는 깔았어. 내가 아까. 인경 십자가. 중도행님 30개 인경 십자가. 전 PPT로 보냈습니다. 유 이걸 모실지 예. 근데 내가 했는데 안 돼가지고. 네. 사이트로 볼게요. 사이트로. 잡시다. 네. 매니저님. 철민과는 민설은게 마이크로소프트 파워 포인트 부어 다운받으라고. 나 했는데 이거 워드패드로 내가 그 속성을 한번 바꿨는데 PPT 그거 안 돼. 그냥 안 되니까 나 그거 주면 될 것 같은데. 뒤에서 할 거야? 나 여기 앞에. 그러니까 속성에 없어. 내가 그걸 모르는 게 아니라 PPT를 받았는데 속성이 없어. 뷰어 다운해. 그럼 다시 뷰어를 잠깐만 한 번만 다시 해볼게요. 아이고 봐.
나 뭔지 아는데 잘했다. 2분 지금 다시 또 다운받고 있어. 2분 걸려 2분. 하고 있어요. 형 응? 비밀번호 뭐? 반. 안 알려줘. 아 왜? 다운받고 있어요 다운. 아 자야지 형. 방 비밀번호. 몰라 나. 아 왜? 아 이게 어디 있어? 나 그럼 저 집에서 좀 자고 올게요 그러면. 싫어하지 마세요. 아니 왜? 아니 방 비밀번호 안 가르쳐 주잖아. 방 비밀번호 아, 가르쳐 줘. 여자친구 자고 있어. 어? 아 지랄하지 마. 아 진짜. 지랄하지 마. 그만해. 여자친구 자고 있어. 그만해. 여자친구 자고 있다고. 어? 여자친구 자고 있다고. 아 여기 1인용이에요 매트릭스가 여러분들. 아 꺼지세요 여기 내 건데요. 여기 1인용이에요. 1인용이야. 아 가르쳐줘 빨리 형. 뒤에 소파 있잖아. 소파에 자. 아, 1분 남았다 1분. 아 아 죄송한데 좀 당겨주세요. 아 꺼져요. 아 여기 자지 마세요. 나보다. 잘 데가 없어요. 저 바깥에 잘 데가 아 없어요. 꺼지라 소파에 자세요. 아, 없어요. 아 이거 지랄 여기 아니. 내 방이 내 자리 여기. 아 좀만 당겨주세요. 자리가 없어요. 예? 아 또 있어 매트 또 있는데? 아 형 비번을 안 가르쳐준다 이거. 아 여자친구 있다고. 아 같이 한 편 하든가 그러면. 어? 여자친구 내보낼 테니까 같이 한 편 하든가. 아 뭐. 아 매트릭스 오금. 야 이거 왜 이렇게 오래 걸리냐 이거 봤는데. 52초 남았네. 삐뿔이랑 뭐 배가 없나? 자고 싶다. 삼시. 응? 몰입되게 잘 좀 부탁 좀 드릴게요. 예. 아 죄송한데. 이거 다운 받아보고 안 되면은 아 이거 비좁은데. 블로그로 할게요. 블로그는 이미 받아놓은 상태고. 같이 하자. 넘씨. 넘씨. 예? 에어컨 18도로 좀 해주세요. 니가 하세요 개새끼야. 저 몰라요. 저는 긁어도 모릅니다. 저 잘 긁어요. 파운드만 할게요. 저 잠방하다 긁어도 모릅니다. 나 분명히 영정단에도 몰라요. 저는 잘 긁어요. 저는 흥분 안 했어요. 저 전까지예요 이거. 저 이거 긁는 걸로 내 옆에서 보라지 말고 죽입니다. 저 긁는 거 한 두 번 걸렸습니다. 내 예? 옆에서 남준 씨, 보지 마세요. 저 분명히 집 비밀번호 가르쳐 달라 했는데 저기 안방 비밀번호 안 가르쳐 주세요. 여기 자는 거예요. 저 몰라요 저는. 말했습니다. 일단 받긴 받았는데. 야 너 도와줘. 너 이거 파워포인트 나 받았는데 못하겠어. 해줄래 태연아? 요거 이거 워드패드 내가 바꿨거든? 바꿨는데 파워포인트를 다운 받았는데 나 그걸로 없어 거기. 파워포인트인 거죠 이거? 아니야 워드패드. 원래 그 파워포인트 깔려 있는데 사라졌어. 요거 어디서 받은 거예요? 여기 그냥 톡으로 여기 아 여기 응. 여기 이 컴퓨터 똑같은 거죠? 응. 이거 파워포인트 못 찾다가 그냥 워드패드로 눌러버렸어요 모르고. 예, 설치하신 거예요 혹시? 응. 하셨으면 그게 떠야 되는데 잠깐만요. 이거 아까 했는데 네. 됐어. 없지. 블로그 할게 그냥. 잠깐만 제가 찾을 수 있어요. 오케이.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응. 오. 잘해.
이게 두 임방길 좀 그만 봐. 임방길 그만 보라고. 임방이랑 팩코잖아 씨발년아. 아 팬코네 앞에. 이게 두 개인데? 절대 안 봐. 두 개인데 두 개? 이거를 약간 아, 이거 전체 하면? 아니 뭐 하나 더 일단 띄워다 드릴게요. 혹시 모르니까. 이렇게 그 이전 어. 이전 하면 되거든요. 어. 그러니까 N이 다음 B가 어. 있잖아요. 하시면 되고 하나 제가 더 띄워놔 드릴게요. 이게 케디스 사건이랑 정은이 사건이 있어. 여기 두 개 있어요. 어. 여기, 어. 네. 정훈이가 아니라 정은이 양. 네. 어둡게 하라고요? 여기서 더? 조명 뭐 다 꺼야 되는데 앞에. 기다리세요. 이렇게 되네. 가겠습니다. 제가 말을 안 하고 있어서 그래요. 말을 펴. 자, 범인이 있는데 왜 미제 사건이 되었는가? 정은이 양 성폭행 사망 사건. 지금부터 알아보겠습니다. 글씨가 너무 작은데? 이제 할게요. 1998년 10월 17일 대구광역시 달서구 신당동 계명대학교 성석 캠퍼스에서 간호학과 1학년에 재학 중이던 정은이 양의 사망사건입니다. 경찰은 정양이 고속도로를 무단횡단했다가 일어난 사고사로 수사를 종결했으나 유족들은 여러 정황들로 성폭행 후 일어난 계획적인 살인이라고 주장했습니다. 2013년 범인이 잡혔는데 조사 결과 유가족의 주장처럼 성폭행 후 계획적인 살인까지는 아니지만 집단 성폭행은 사실로 확인되어 경찰은 여론의 집중적인 비판에 몰매를 맞아야 했습니다. (1998년 10월 16일) 그날은 계명대학교 축제 기간이었습니다. 정양은 경찰 행정학부에서 주관한 주막촌이라는 행사에 참석했는데 금요일이라 다음날에 별일이 없었던 정양은 학부생들과 어울리며 술을 마셨지만 많이 마시지는 않았습니다. 그때 경찰 행정학부생으로 동아리 친구이자 남자친구였던 1학년 박모군이
술에 몹시 취해 그를 기가시켜주기 위해 밤 10시 30분쯤 함께 교문을 나섰다가 밤 10시 40분 이후 행방불명이 되었습니다. 박군은 20분 후인 11시경 학교 정문 건너 성서병원 앞에서 정신을 차렸지만 정향이 보이지 않자 무선 호출기로 호출했으나 답이 없자 혼자 귀가했습니다. 박군은 나중에 경찰 조사 때 교문을 함께 나선 이후 병원 앞에서 정신 차릴 때까지 20분 동안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했습니다. 한편 다음 날인 10월 17일 새벽 5시 10분경 119로 교통사망 신고가 들어왔습니다. 학교에서 약 4km 떨어진 구마고속도로 항행선 7.7km 지점에서 덤프트럭이 무단횡단을 하던 행인을 치어 그 자리에서 직사한 사고였는데 이 사고의 사망자가 바로 정향이었습니다. 당시 52세였던 덤프트럭 운전자 최모 씨가 고속도로를 무단횡단하던 정향이 자신의 트럭에 치여 직사했다고 신고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정향이 박군과 함께 교문을 나선 전날 밤 10시 30분, 40분 이후부터 사고가 일어난 사고 당일 새벽 5시 10분까지 6시간 반 동안의 행적을 알 수 없었습니다. 덤프트럭 사고 전까지 정향의 행적을 찾지 못하였던 경찰은 덤프트럭 사고 주변 지점에서 여러가지 증거품들을 찾게 됐는데 1999년 12월 29일 달서 경찰서장은 형사과장과 담당 형사를 배석시킨 자리에서 사고 현장 주변에서 발견된 팬티 거들이 정향의 것이 맞다는 가족들의 주장에도 불구하고 그 팬티는 축 늘어졌고 색깔이 바랜 것으로 모아 사고자의 것이 아니고 아줌마 팬티인 것 같다면서 담당 형사보다 더욱 회개망측한 주장을 늘어놓았습니다. 그리고 사고 현장에 출혈이 없는데도 경찰이 단순 교통사고라고 주장하는 이유 등 의문점을 묻는 문서를 가족으로부터 직접 전달받은 달서 경찰서장은 즉시 답변해주기로 자신있게 약속하였지만 2달이 넘도록 아무 답변도 못하였고 그 후로는 소식이 없었다고 합니다. 또한 유가족이 억울함을 호소하는 진정서를 대한민국 경찰청, 대검찰청 등 수사관계기관과 청와대에까지 제출하였으나 하나같이 관할 경찰서에 철저한 수사를 지시했다는 등의 무책임한 답변뿐이었으며 이에 기세 등등해진 담당 형사는 결국 나한테 되돌아올 걸 왜 쓸데없이 엉뚱한 데 진정을 하느냐고 비아냥거렸다고 합니다. 결국 유족은 인터넷 홈페이지를 만들어 사건 해결을 촉구했는데 안타깝게도 사건 발생 후 10년이 훌쩍 넘어서도 진실이 밝혀지지 못했습니다. 한마디로 가해자 최 씨의 행적, 정향과 함께 학교를 나선 박군의 엇갈린 증언, 이해할 수 없는 경찰의 행동은 의문점을 남겼습니다. 그리고 가해자 최 씨는 그 후 무죄 방면되었습니다. 다만 유족의 끈질긴 노력과 탄원으로 2005년 국가수에서 팬티거드를 감정했는데 정향의 것이 맞으며 남자의 정액 성분이 검출되었습니다. 그러나 정액과 DNA 대조 결과 최 씨와 박군의 것과는 일치하지 않았습니다. 정확히는 너무 오래돼서 누구 것인지 불명확했던 것이었습니다. 사실 경찰의 주장을 그대로 인용하면 멀쩡한 대학교 1학년 여학생이 새벽 시간에 이상하게도 속옷도 입지 않은 상태로 뜬금없이 집과는 반대 방향인 한적한 고속도로를 횡단하다 교통사고로 숨졌다는 말입니다. 반면 부검감정서에는 고속도로를 횡단했다는 점, 집의 반대 방향으로 가려 했다는 점, 혈중 알코올 농도가 0.13%로서 운동에 크게 지장을 받지 않을 정도라는 점 등은 흔히 보는 보행자의 교통사고와는 다르다며 피해자가 사고 전 신변에 중대한 위협을 받아 매우 긴박한 상황임을 암시해준다고 했습니다. 위에 여러 의문점들과 사고 현장 사진이 일부 사라진 것과 참고인 증언이 바뀌는 등 되짚어봐야 할 게 많았습니다. 그러나 경찰은 부검감정서가 나오기 한 달 전에 이 사건을 단순 교통사고로 단정짓고 수사를 종결해버렸습니다.
유가족은 누군가가 정양을 성폭행하려다 뜻대로 되지 않자 살해한 후 가족이나 주변 인물들의 도움으로 교통사고 해결사 조직을 동원하며 고속도로 무단횡단 교통사고로 위장하는 완전 범죄를 기도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범인들은 범행을 은폐하기 위하여 경찰의 적극적인 협조, 부검 교수의 묵인, 시체가 안장되었던 병원 영안실 직원의 협조를 구하기 위한 집요한 로비나 외압에 있었고 그 영향이 언론이나 학교 기구에까지 미쳤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정양에게는 오빠 1명과 여동생 2명이 있었는데 오빠는 대학 졸업 후 진실 규명을 위해 노력하며 추모 사이트를 관리하고 있고 여동생들은 대학 졸업 후 취업했다고 합니다. 실제로 당시 중앙 언론에서는 일부를 제외하면 이 사건에 대해 보도하지 않았고 지방 언론에서도 지나가는 식으로만 언급했습니다. 더구나 안타깝게도 이 사건 자체가 이미 잊혀져 버렸으며 시간이 오래 흘렀기 때문에 공소시효도 곧 끝나고 그대로 영구 미제 사건으로 남을 뻔했습니다. 사건 발생 15년 후 그러나 기소할 제목에 따라서는 공소시효는 아직 지나지 않은 2013년 9월 5일 마침내 진범이 검거되어 사건의 실체가 세상에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2013년 정현조 씨의 고소로 재수사에 착수한 검찰은 정양 속옷에 묻어있던 정액 DNA를 DNA 데이터베이스와 대조했습니다. 2011년 여고생 성매매 혐의로 입건돼 DNA를 채취당한 K씨의 것과 일치한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검찰은 재수사 끝에 정양이 K씨 등 스리랑카인 3명에게 성폭행 당했다는 사실을 알아낸 것입니다. 1998년 10월 16일 스리랑카인으로 산업연수생 신분으로 성서산단에서 일하던 K 등 외국인 노동자 3명은 밤 10시가 넘어 일을 마치고 귀가하고 있었습니다. 이들은 귀가하던 도중 술에 취해 비틀거리며 귀가하던 정양을 발견하고 음욕이 생긴 것입니다. 이들은 정양을 납치해서 자전거에 실은 다음 구마 고속도로 굴다리 밑으로 끌고 가 집단 성폭행을 하였습니다. 그 일대는 지금은 주거지로 개발된 곳이지만 당시에는 비상활주로가 있었으며 논밭이 즐비하고 인적이 드문 우범지대였습니다. 이들은 정양을 성폭행하고 현금과 학생증 등을 뺏고 유유히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피해자 정양은 성폭행을 당한 충격에 휩싸여 있었던 데다 또다시 이들로부터 성폭행을 당할 거라는 공포가 엄습했고 제정신이 아닌 상태에서 빨리 신고를 해야 된다는 일념으로만 행동한 끝에 구마 고속도로 무단횡단을 감행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때가 10월 17일 새벽 5시 30분경이었습니다. 하지만 정양은 달려오는 24톤 덤프트럭을 피하지 못하고 치여 그 자리에서 즉사하고 말았습니다. 단 이것은 경찰이 범인의 자백을 바탕으로 추정한 것이며 정양의 유가족들은 범인들이 증거인멸을 위해 정양을 고속도로에 밀어넣어 살해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발생한 지 오래된 사건이라 시효 문제가 중요합니다. 강간은 10년의 시효, 특수 강도 강간은 15년의 시효를 가집니다. DNA 분석 등 과학자료가 있을 경우 10년씩 연장이 되고 단 이미 시효가 종료된 사건에 대해서는 연장이 되지 않습니다. 강간에 대해서는 이미 종료된 상황이었습니다. 2014년 5월 30일 진범인 스리랑카인에 대하여 1심 법원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수 강도 강간에 대하여는 증거 부족으로 무죄, 포함되는 특수강도 특수강간 강도 강간 혐의에 대해 공소시효 경과로 면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2015년 8월 11일 대구고등법원 제1형사부는 검찰의 항소를 기각하고 스리랑카인 K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검찰 측의 증거가 불확실하고 강간죄의 공소시효가 경과되었다는 1심과 같은 이유에서였습니다. 결국 2017년 7월 18일 대법원에서 검찰의 상고를 기각하여 스리랑카인 K씨에 대한 무죄가 확정되었고 2017년 7월 대법원에서 무죄를 확정받은 K씨는 자국으로 추방됐습니다. 범죄인의 처벌 방안을 찾던 법무부는 대구지검과 협의해 지난해 8월 스리랑카 법령상으로는
강간죄의 공소시효가 남아있는 사실을 확인하고 스리랑카 당국에 K씨의 강간 혐의에 대한 수사와 기소를 요청하는 사법공조를 요청했습니다. 스리랑카는 우리나라와 형사사법공구조 조약이 체결되어 있지 않아 공조 거절이 가능한 상황이었으나 대구지검 수사를 이끌었던 김영대 서울 북부지검장을 중심으로 전달팀을 구성해 사법공조를 추진했습니다. 법무부 관계자는 최종 기소 결정 단계에서 한국 측은 주범에 대한 강간죄 기소를 요청했으나 스리랑카 검찰은 K씨의 DNA가 피해자의 몸이 아닌 속옷에서 발견된 점, 강압적 성행위를 인정할 수 있는 추가 증거가 없는 점을 이유로 성추행죄로 기소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스리랑카 형법상 성추행죄는 법정형 징역 5년 이하로 추행, 성희롱 등에 적용이 됩니다. 결국 K씨는 대한민국에서 법을 이용하면서 자국으로 돌아갔고 무죄로 판명이 나서 정말 안타까운 사건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사람 위에 법이 있는 것이 아니라 법 위에 사람이 있는 것인데 한 사람의 안타까운 죽음이 결국 무죄로 만든 것에 대해서 많은 회의감을 느낍니다. 결국 이 사건은 범인이 있었는데도 무죄로 밝혀져 영구 미제로 남아 있습니다. 고 정은이 양의 명복을 빕니다. 말이 안 된다, 씨. 자, 다음. 아, 블로그로 보는 거요? 하나 더 해야죠. 한 줄 평이요? 아, 족 같은데요? 사건을 완벽하게 이해하진 못했는데 열이 받네요. 네. 자러 가라고요? 감사합니다. 하나 더 하라고요? 하나 더 하고 갈게요. 이거 검은 색깔로 어떻게 해야지? 뭐 볼 사람 보고 안 보고 싶으면 안 보니까 하나만 더 하고 갈게요. 벌칙인데 뭐 지키려고 노력은 해야죠. 국어책으로 읽던 안 읽던 여러분들이 그 잘 알아들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거 그 검은 색깔 어떻게 해야지? 다크 모드? 눈 아플 것 같은데 시청자들. 천천히 읽어달라고요? 알겠습니다. 다크 모드 좀 해줘 이거. 이거 실종 사건. 아 여기. 미안하다. 진지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제가 좀 이게 많이 이런 거 경험이 없고 책을 많이 안 읽어서 좀 문법 뭐 글을 읽을 때 발음도 잘 안 되고 그러는데 양해 좀 부탁드릴게요. 근데 내가 직접 읽으면서 내가 하니까 이게 기분이 좀 이게 뭐라 해야 되지? 좀 그러네. 옆에서 하는 거 듣기만 하다가 괜찮아. 문경? 아 중간에 소통을 해야 된다고요? 뭐 저는 좀 그냥 소통 안 하고 할게요. 근데 어디 씨발 무죄로 판결나냐 그게. 나 씨발. 별풍선 3개 감사합니다. 제가 눌러보는. 고마워.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그러니까. 그렇죠. 여기서 켜지는. 복사해줄. 했어? 오케이. 아 여기서는 왜 그 여기서는 안 이 사람이 되는구나. 설정한 걸로 나오는. 설정한 걸로 네, 나오는구나. 뒤에 그 종이. 음. 요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신종 재테크의 진실이 있고요. 신종 재테크의 진실이 있고 단칸방에 유령이 있고 준비한 거 없는데? 유령? 저 보내주신 것 중에 그 캐디스? 아니요? 아까 이걸로 보내셨나? 그 정일님이 보내주신 어어. 혹시거든요. 네, 요거 여기서 여기는 다크모드 되거든요. 아. 위에가 1부, 밑에가 2부예요. 아 오케이 오케이. 아 오케이 오케이. 요거 하는 게 좀 편하실 것 같은데. 아 나 문경 이거 나 봤는데. 네. 철구 가는 걸 봤었는데. 대부분인데 한 번씩 다. 아 했던 거 할게요. 나 이거 했었어. 그러면은 아이 캐디스 잠깐만요. 캐디스 아 이거 별로 몇 개 안 되는구나. 그냥 밝아도 되죠 여러분들? 밝아도 되죠? 이게 어둡게 하고 싶은데 죄송해요. 안 돼 이거 다크 모드. 그것이 알고 싶다. 단칸방의 유령들 그알 그들을 아는 이는 없었다. 지난해 9월 월말이며 어김없이 수도 요금을 주곤 했던 원룸 세입자가 통 소식이 없었다고 한다. 몇 번이고 집에 찾아갔지만 무슨 일인지 인기척조차 없었다고. 좀 크게 할게요. 아 이상하다. 저 정확한 수도 요금만큼 정확하게 갖다주는 사람이 왜 저럴까. 그 무렵 정체를 알 수 없는 악취가 동네 곳곳으로 퍼져나가기 시작했다고 한다. 장마가 지고 하니까 냄새가 나고 쓰레기 썩은 냄새가 나고 오랫동안 냄새 나가지고 얼마나 말도 못해요 힘들었는지. 현장에 출동한 119 구조대원들이 현관문을 강제 개방한 뒤 드러난 그것은 불길한 예감대로 죽음이었다. 하지만 좁은 원룸 안에서 숨져 있었던 이는 한 명이 아니었다. 김보석 구급대원. 그때 현장에서는 사체 두 구가 나란히 누워있는 상태였고 나란히 누워 발견된 두 사람의 신원은 51살 엄마와 22살의 딸 박수정 씨로 확인됐다. 그런데 구조대원이 지금까지 두 모녀의 죽음을 기억하는 데는 특별한 이유가 있다고 한다. 두 사람이 숨져 있던 원룸 현관 손잡이는 노끈으로 묶여 있어 밖에서 열기 어려웠고 창문 역시 굳게 닫혀 있던 상태, 즉 밀실이었던 것이었다.
당시 출동한 구급대원. 문을 처음에 저희가 개방했을 때 안쪽 고리에 끈을 달아놨다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부검 결과 극단적인 선택을 한 증거는 없었다. 현장 인근 주민. 둘이 나란히 누워서 죽었다 해서 약을 먹은 줄 알았지. 시신에 남은 흔적이 없자 일부 언론에서는 굶어서 사망한 게 아니냐는 추정까지 나왔다. 쌀이 없어서 죽진 않아. 쌀이 얼마나 많이 나왔고 그 안에서. 그렇다면 모녀의 사인으로 추정해 볼 수 있는 건 두 사람이 지내던 단칸방 환경 그 자체다. 연일 30도가 넘는 폭염이 이어졌던 지난 여름, 밀폐된 공간이 이 두 사람에게 영향을 미쳤던 건 아닐까. 고체온증을 의심해 볼 수 있다고 한다. 하지만 두 사람은 왜 더위를 피하지 않고 죽음을 맞이했던 걸까? 노점상을 했다는 엄마 김씨, 집안에 가득했던 쌀 역시 장사를 위해 구입했을 거라는 주변 상인들. 그 사람이 얘기를 안 해요, 우리하고. 그 사람은 얘기할 사람이나 친구가 없었어요. 아무도 없었어요. 혼자서만 살았어요. 놀랍게도 이웃 주민들 중 엄마와 살고 있던 딸은 만난 사람은 없었다. 딸을 오래 살아도 우리 같은 경우는 옆에 딸이 있는 것도 몰랐는데 딸도 생전 안 보였었거든. 두 사람이 숨진 원룸을 방문한 그알 제작진. 그런데 무척이나 기묘한 흔적이 남아있었다. 빼곡하게 벽을 채우고 있는 수십 장의 그림들. 이는 대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뭐냐 이거? 여러 그림과 수정씨의 존재는 모녀가 숨진 뒤 비로소 세상에 알려질 수 있었다. 애가 그린 여자 그림이 있고 그래서 이런 애가 있었구나 하면서 참 가슴이 아프더라고요. 21살 청춘의 나이에도 이웃에 눈에 띄지 않은 채 방 안에만 머물렀다는 수정씨. 그녀의 고등학교 친구들을 만난 그것이 알고 싶다 제작진. 언제나 밝았다는 수정씨. 박수정 고교 시절 친구. 되게 착했어요. 착하고 일단 엄청 많이 웃어요. 웃음이 진짜 많아요. 수정씨가 특별히 좋아했었던 건 그림 그리기였다고 한다. 김수훈. 보육시설 친구. 맞아요. 네 맞아요. 그림 진짜 잘 그렸어요. 수채화로 명함도 다 넣고 할 정도로 잘했어요. 그렇다면 친구들은 수정씨가 남긴 그림에 대해 알고 있을까? 뭐야? 그런데 친구들조차 처음 본다는 그림. 그것은 몹시도 독특한 작품이었다. 이거는 수정이 그림체인 건 알겠는데 그런데 너무 자세하다. 옷 속의 몸은 물론 장기나 태아까지 세밀하게 묘사되어 있었다. 수정씨는 6년 동안 다닌 미술학원의 원장 선생님이라면 그녀 작품의 의미를 알 수 있지 않을까. 선생님 역시 수정씨의 작품을 한눈에 알아보았다. 캐릭터 그리기를 좋아했다는 수정씨. 이런 걸 좋아했어요. 이거는 옛날에 그림이었고. 그러나 단색으로 그려진 그림 앞에서 순간 선생님의 얼굴이 굳어진다. 왜 아이가 뱃속 태아로 있을 때부터의 이런 그림을 그렸을까요? 고등학교 졸업 이후 수정씨의 상황을 알고 있는 지인은 없는 상황. 두 모녀가 살았던 동네에서 단서를 찾기로 한 그알 제작진. 그 사람이 원래는 여기 밑에 살다가 신랑하고 이혼해가지고 엄마가 자식 관리를 안 한 거야. 자기 정신으로는 자식을 그렇게 못해. 당시 초등학생이었던 딸을 자신이 일을 마치고 돌아올 때까지 현관 앞에서 기다리겠다는 엄마 김씨.
그 집주인 아저씨가 엄마가 어디 나가거나 이러면 수정이가 문이 잠겨서 못 들어가고 그래서. 뿐만이 아니었다. 가족이 있지만 제대로 보호받을 수 없었고 달리 도움받을 수 없었던 소녀 수정씨는 그 당시 11살이었다. 주인집 아저씨가 그래 너 여기에 조금만 있어라고 그 아저씨가 성추행을 했었다고 하더라고요. 이 상황이 반복되자 2010년 이후 주민들은 엄마 김씨를 아동학대 혐의로 신고했다고 한다. 자신을 방임했던 엄마 김씨와 강제 분리된 뒤 시설에서 밝고 구김살 없이 자랐다는 수정씨. 그녀는 경계선 지능으로 판단받기도 했지만 누구보다 열심히 미래를 준비했다고 한다. 요양보호사 자격시험에 합격한 뒤 다른 이를 돕는 삶을 바랬던 수정씨. 자격증 시험 다 합격했어요. 얘가 좀 밝은 편이었지. 그런 수정씨는 왜 자신을 방임했던 엄마 집에서 함께 숨진 채 발견됐어야 했던 걸까? 아동복지법에 따르면 시설에서 퇴소에 자립해야 하는 나이는 18살. 엄마에게 학대를 당했지만 돌아갈 곳 역시 엄마 곁이 유일했던 수정씨의 선택으로 모녀는 다시 함께 살게 된 것으로 보인다. 성인이 되고 난 이후에 이 아이를 더 이상 보호할 수 없는 그런 제도인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이는 이제 퇴소를 해야 되는 상황에 놓여 있으니까. 수정씨의 그림이 독특한 화법으로 바뀌기 시작한 것 역시 이때였던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엄마와의 동거가 그녀의 그림에 영향을 미친 건 아닐까? 이거는 7세 아동들이 보이는 특징인데 우리가 보통 말하는 현실감이 떨어진다, 미성숙하다 이렇게. 대체 그녀에게 무슨 일이 있던 걸까? 사실 수정씨가 숨진 채 발견된 방에는 화풍이 다른 초상화 그림들도 있었다. 이게 딸의 그림, 엄마의 그림. 그런데 초상화를 본 그녀의 지인들은 예상 밖의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뭐야 이거? 딸 땡땡아 수치심 회복한 탄형송을 길러 무슨 말이든 엄마에게 털어놓으면 좋겠어. 어리석다. 엄격하고 예의 바른 딸 되었으면 좋겠어. 그리고 늘 경제권을 놓지 않고 상황을 장악해야 하며 어디서 나 권력을 떨어지고 절대 취약성을 대보며 서는 안 되는 먹는 양. 잘 못 읽었네요. 수정이 그림체 아니에요. 네, 아닌 것 같아요. 수정씨의 그림이 아니라는 거다. 집안에 있는 자필 서명을 모아 그림 속 필적과 비교를 한 결과 모녀가 등장하는 그림은 모두 엄마 김씨의 작품인 걸로 드러났다. 문서 감정사. 벽에 붙어있던 발견된 모든 필적 중에 90% 이상이 어머니가 쓴 걸로 추정이 되거든요. 그런데 전문가들은 김씨가 그린 그림에는 한 가지 심상치 않은 점이 있다고 말한다. 디지털 치료 임상센터. 엄마하고 딸 그림 보시면 누가 딸인지 엄마인지 잘 구별이 안 되죠? 진짜 그러네. 늘 안전하고 행복해. 서로 마주보고 있는 것 같기도 하고 딱 접으면 데칼코마니처럼 보일 수 있게. 이렇게 완전히 하나의 딸을 자기 자신처럼 동일시하고 그러고 보니 김씨가 그린 엄마와 딸은 마치 거울을 보고 있는 것처럼 행동과 표정까지 닮아있다. 바로 이 부분에 수정씨를 향한 엄마 김씨의 강한 통제와
집착이 녹아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딸, 행복하게 늘 살아가게 도와주십시오. 엄마, 딸. 아동학대 혐의로 강제 분리된 뒤에도 딸의 일거수일투족을 지켜봤던 엄마 김씨. 아무리 연고자라도 시설의 허락을 받고 만나야 하거든요. 시간을 내고. 그런데 그런 게 아니라 그냥 수정이가 등하교 할 때 어디 숲에 숨어가지고 수정이를 몰래 본다든지, 아무리 들여다봐도 엄마 김씨의 그림은 다소 의아하다고 한다. 당시 미술학원 교사. 아유, 엄마 화려하네요. 엄마가 이런 풍은 전혀 아니거든요. 짙은 화장과 화려한 복장을 한 그림 속 김씨와 실제 김씨는 달랐다는 학원 선생님. 우리 딸 마음속 행복 그림 추억. 김씨의 동생을 만난 제작진. 김씨가 정신분열증을 앓는 상태였다는 동생. 김씨의 남동생. 동사무소에서 연락이 왔더라고요. 정신적으로 약간 좀 그게 있다. 상담해 보니까 학대 혐의로 딸과 강제 분리되자 딸에 대한 집착은 더 강해졌다고 한다. 어쩌면 누구보다 좋은 엄마가 되고 싶었을 김씨. 하지만 제대로 치료받지 못했던 그녀의 증세는 더욱 악화됐던 걸로 보인다. 김씨가 망상 속 세계를 쌓는 동안 곁에서 엄마를 지키고 있던 수정씨. 그 사이 딸의 그림은 화풍이 바뀌어가고 있었지만 아픈 엄마는 이를 알아채지 못했다. 수정이를 엄마가 데리고 가면 안 됐는데 그게 참 저도 몰랐죠. 저도 충격이 큽니다. 저희 가족들도 전부 다. 그리고 몹시도 무더웠던 지난해 여름, 하늘 아래 서로가 전부였던 두 사람은 어떤 외상이나 질환도 없이 함께 숨진 채 발견됐다. 이런 걸 취하면서 뭔가를 활달하게 움직일 수 있는 거를 안 한 게 아닌가, 오히려 못한 거보다도. 실제로 두 사람이 숨진 채 발견된 방의 귤박스 위에는 무척이나 의미심장한 엄마 김씨의 그림이 놓여 있었다. 미술치료사. 옷을 검정색으로, 신발도 지금 검정색, 회색, 무채색으로 표현했다는 것은 경험에서 보면 삶에 대한 애착이 없고 내가 언제 죽을지도 모른다는 분이 계속 흑백으로 표현한 경우가 있거든요. 숨지기 전 마지막 그림을 그렸을 엄마와 그 모습을 바라보고 있었을 딸은 어떤 심정이었을까? 근데 이 그림 진짜 마음 아프다. 유서다, 유서. 그런데 엄마와 함께 살기 시작한 뒤 수정씨가 한 번은 6년간 생활했던 시설에 찾아왔던 적이 있었다고 한다. 어쩌면 그것은 집에서만 머물러야 했던 수정씨의 힘겨운 외출이었을지도 모른다. 그때 그녀는 어떤 얘기를 털어놨을까? 대화가 얼핏 듣기로는 약간 수정아 네가 성인이니까 뭐 이렇게 해야지 하면서 원장 선생님 타일러 주듯이 얘기했고, 그렇다면 모녀가 복지 제도의 도움을 받을 순 없었던 걸까? 정신건강에 문제가 있던 김씨가 스스로 병을 증명하고 장애인 등록을 했다면 복지 혜택을 조금 더 받을 수 있었다는 것이다. 어머니가 장애 등록을 안 하셨으니까 좀 아쉬운 부분은 있습니다. 본인이 얘기하는 거는 기초생활수급자 난 안 해도 된다. 나보다 더 어려운 분들 해주면 되지, 나는 살만하다. 비정기적으로 노점에서 잡곡을 팔아버는 소득이 전부였던 김씨. 기초생활수급자로 지원을 받아야 할 상황에서도 모녀의 상황을 면밀히 살피는 없었다. 숨질 무렵 모녀의 수입은
아동보호시설에서 퇴소한 아동에게 주어지는 월 30만 원이 전부였던 상황. 경찰 확인 결과 엄마 김씨 통장 잔고는 7천 원이었다. 평범하게 살고 싶었던 수정씨. 누군가 이들의 절망을 알아봐 주었다면 두 사람의 삶은 달라졌을까? 네, 아무튼 머리 아프다. 와. 너무 어려운 거 아니냐? 너무 어려웠던 거 아니냐고. 자야죠. 자야지. 얼마나 피곤했으면 핸드폰을 쳐들고 잠들었네. 와. 저는 한 3시간밖에 못 잤거든요. 킬레기 좀 연습한다고 방송국 사주 연습했었는데 이제 이러잖아요.